안녕하세요. 책 읽는 향기, 책향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피곤한 일상에 지쳐있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멘탈이 쉬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인데요. 아주 독특한 일러스트 에세이인 I Can Fly라는 책입니다. 혹시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정보를 접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사실 일러스트 그림이 너무 귀여워서 손에 들었다가 단숨에 읽어버린 책이에요. 일본 계란 캐릭터 구데타마를 소재로 했고요. 사실 글은 많지 않고 아주 귀여운 그림들이 매장마다 나타나고 그와 어울리는 짤막한 문구들이 배치되어 있어 정말 마음과 머리를 가볍게 하고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엽고 축 늘어진 계란 구데타마. 다른 다양한 귀요미 캐릭터들과 명확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표정 없이 축 늘어진 편안하게 휴식을 만끽하는 듯한 이 여유로움의 느낌이 아닐까 하는데요. 저자 김나홈 씨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이시고요. 이 책의 그림과 글을 모두 직접 하셨습니다. 미끄덩한 계란 구데타마를 만나 실은 행복이라는 게 그리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십니다. 목차도 굉장히 단순해요. 3개밖에 없는데요. 1. 대충 남 탓하는 중. 2. 무계획이 계획이야. 계획은 짜봤자지. 3. 완벽한 삶은 계란. 이 굉장히 조금 3번 같은 경우는 읽기에 따라서 삶은 계란이 완벽하다라고 읽힐 수도 있고 완벽한 삶은 계란이다라고 읽힐 수도 있고 그쵸? 특이하게 목차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터파크 책 소개를 볼게요. 복잡한 세상 열심히 대충 살자. 현대 계란 구데타마를 보면 밀레니얼 세대가 보인다. 서두르지 마, 깨져. 현대 계란 구데타마의 흐물흐물 인생살이. 알생살이죠? 네. 인생이 아니라 알생. 밀레니얼 세대를 꼭 닮은 캐릭터가 여기 있다. 매사에 시큰둥하며 의욕 없이 뒹굴거리는 미끄덩한 계란 구데타마가 재기발랄한 상상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일러스트레이터 김나홈과 함께 I Can Fly로 찾아왔다. 시끄러운 세상과 지겨운 일상에 심드렁한 당신에게 할 일은 많은데 다 미루고 오늘도 누워있는 당신에게 냉장고의 현자 구데타마는 깔끔하면서도 간단한 자신만의 위로를 전한다. 더불어 I Can Fly에는 내 맘대로 오려 쓰는 구데타마 스티커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일상 속 원하는 곳에 붙여 구데타마의 뻔뻔해서 사랑스러운 궁시렁을 곱씹을 수 있다. 산리올 디자이너 에이미는 밥 위에 올린 반숙 계란 프라이가 꼭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널브러진 채 의욕을 잃고 누워있는 것처럼 보인 데서 구데타마를 고안해냈다고 한다. 동시에 그 계란이 각박하고 어려운 현실에 치여 의욕과 의지가 바닥난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보였다고. 그녀의 말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도 이리저리 치여 할 수 있는 것은 포기뿐이라는 것. 그런 M4 세대로 불린 지도 오래다. 무기력으로 점철된 이들에게 현대 계란 구데타마가 보여주는 흐물흐물한 알생살이는 유쾌한 기분을 불어넣는다. 계란말이, 계란볶음밥, 계란찜, 스크램블 에그.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무한한 잠재력을 구데타마는 말한다.
의욕이 없어서 그렇지 뭐든 하면 제대로 한다는 이 자신감은 어느 곳에 자리하든 그곳을 자기 자신만의 무대로 만들어 멋진 고명 노릇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는 뻔뻔한 믿음에서 기인한다.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체화된 사람들에게 구데타마가 가진 이 뻔뻔함은 삶의 많은 부분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메시지를 선사한다. 요컨대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것이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데타마식 삶의 태도는 포기와 무기력을 체질처럼 여기던 우리에게 자신을 지켜야 할 때를 위해 꼭 필요한 테라피다. 출판사 서평을 볼게요. 시끄러운 세상과 지겨운 일상에 심드렁해진 당신에게, 오늘도 다 미루고 누워있는 당신에게, 냉장고의 현자 구데타마가 하는 말. 무한 경쟁 시대인 21세기에 뭐든 빨리빨리 해내야 하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는 늘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요받는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응원을 퍼붓기도 하고 그러고 있을 때냐며 닥달을 해대기도 한다. 드러눕기는커녕 잠시라도 멈추거나 느리게 걷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김나움 작가는 이런 요란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구데타마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자유시간에 뭐 했냐고 물어보지 마. 아무것도 안 할 자유를 누릴 시간이 필요했던 거니까. 본문 중에서. 구데타마는 언뜻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어떤 의욕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딱히 무엇을 하려고도 무엇이 되려고도 하지 않는 삶의 자세는 얼마나 귀한가. 지금 있는 자리에 잠깐 서서 혹은 주저앉아 주변을 돌아보고서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해내는 구데타마의 모습은 용감하기까지 하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멈추다 못해 아예 드러누워 배째라며 콧방귀를 풍기는 구데타마는 진정 자유롭다.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내며 지겨운 하루하루에 심드렁해진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면서도 일어설 기운을 내지 못하는 당신에게 스스로 자유를 쟁취해낸 용감한 계란 구데타마는 자신만의 세상을 살아내는 팁을 쏟아낸다. 서두르면 깨질 뿐이며 계획은 늘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겁을 100번 먹어도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난다고. 떨어진다는 결과는 같아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구데타마는 가히 냉장고의 현자다. 모든 게 어수선한 요즘 이 현재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오늘만큼은 스크램블 에그처럼 따끈하고 폭신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표지부터 김나움 씨의 정말 굉장히 귀여운 계란 구데타마 일러스트로 시작을 하고요. 일러스트 에세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직접 사서 그림을 반드시 직접 보면서 읽으셔야 되고요. 글이 사실 글보다는 그림이 차지하는 분량이 크고 거기에 이제 글 문장이 짤막짤막하게 같이 조금씩 표현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각각 너무 귀엽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전달하려는 메시지와도 딱 맞기 때문에 일러스트 그림과 함께 꼭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하필 무한 경쟁 시대인 21세기에 하필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는 계속 뭔가를 해야만 한다. 잠시 쉬는 시간을 좀 보내려 하면 그러고 있을 때냐? 시간은 금이야.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닥달인지 응원인지 알 수 없는 온갖 얘기를 떠드니까. 사람들은 남부럽지 않게 혹은 남들만큼만 살고 싶다는 말을 매우 소박한 소망처럼 이야기한다. 그게 얼마나 불가능하고 자기 착취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른다. 그게 자기 개발이라면 할 말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에 심드렁해질 때쯤 미끄덩한 계란 하나를 만났다. 구데타마. 삶아도 구워도 그냥 둬도 시큰둥. 의욕 없는 계란 구데타마의 좌우명은 내일부턴 의욕을 내보자. 나른해, 귀찮아, 졸려, 집에 가고 싶어 란 말을 버릇처럼 내뱉으며 뒹굴거리는 게 특기다. 목차 1. 대충 남 탓하는 중. 난 똑바로 있어도 계란말이, 뒤집어 있어도 계란말이. 그냥 나를 나대로 봐줄 순 없을까? 삐딱하게 보는 내가 문제는 아닐까? 삐딱하게 보는 너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냥 나라고. 숙성의 맛. 무조건 신선한 계란이 좋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빵 반죽이나 삶은 계란에는 약간 묵은 계란이 더 좋다는 걸 아시는지? 그러니까 오늘은 좀 내버려둬요. 아, 이거 여러분도 아셨나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딱 한 가지 고정관념에서 바로바로 신선한 걸 깨서 써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깨주는 그런 말을 날카롭게 던지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묵을 때까지 나 좀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묵을 때까지, 김치도 마찬가지지만 좀 내버려 둬야 되는데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충분히 묵을 때까지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죠. 그러니까 나중에도 제대로 묵을 수가 없는 혹은 잘못 묵어버리는 그 잘못된 맛을 가지는 그런 인간이 돼버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내버려두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지가 못한 사회죠.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건드리고 채찍질하고 제발 좀 잠시만 내버려두라고 해도 내버려두지 않는 그런 사회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변했구나. 네가 변한 걸까? 내가 변한 걸까? 서로 변했다고 생각하고 있음. 일러스트는 이제 그런 맥반석 계란, 색을 입힌 계란과 함께 변했을 때 사실 우리는 상대방이 변하지 않길 바라면서 변한 것에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가끔은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내가 어떤 점이 변했는지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 그쵸? 물론 이제 크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변하면 만약에 그러면 참 좋죠.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변했기 때문에 다시 만났을 때 상처 주지 않고 더 좋은 기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것에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잠재력. 이 페이지에서는 계란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메뉴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계란튀김, 훈제 계란, 포치드 에그, 반숙 계란, 프렌치 토스트, 계란찜, 에그 샌드위치, 계란지단, 계란볶음밥, 오코노미야끼, 마카롱에도 계란이 들어가고요. 계란탕, 클라우드 에그 이런 것도 있대요. 명란 계란, 계란 과자, 타르타르 소스,
뭐 이런 진짜 솔직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계란으로 할 수 있는 그 계란이 혹시 들어가야 되는 혹은 그쵸? 계란이 꼭 들어가야 맛이 나는 그런 요리들이 수백 가지는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데타마 계란이 하는 말은 잠깐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야. 나는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지. 무한한 잠재력. 그걸 아니까 이렇게 쉬는 거야. 오케이? 라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특정한 무슨 모습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건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는 사람만 아는. 꼭 트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 메인부터 반찬, 디저트까지, 짠맛에서 단맛까지. 나처럼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가진 존재는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렇죠. 계란 하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색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깊은 철학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그냥 흘려서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묶음이라는 페이지에서는 이제 묶음 세트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쿠키 같은 거가 쿠키나 비스켓 이게 다 똑같은 모양으로 여러 개가 한 군데 같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그 한 개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건데요. 남과 같아졌다는 것은 좋은 것일까? 이 편안함은 정말 괜찮은 것일까? 저는 그런 편안함이 괜찮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남과 같아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제 개성을 지키려고 노력해왔고 근데 문제는 남과 같아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세상은 그런 남과 다른 개성을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모난 돌이라고 정을 치려고 하고 계속 건드려요. 너의 개성을 죽이라고. 그러면서 편안하지가 않아요. 괴롭고 고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과 똑같아지면 편안해지기는 하죠. 당연히 그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남과 같아지다라는 표현과 편안함이라는 표현을 같이 썼는데 과연 그 편안함이 맞는 거냐, 괜찮은 거냐라는 거죠. 괜찮지는 않은 거죠. 그런 사회에 세상에 문제점과 모순이 있다. 다음 페이지. 진짜 자유. 자유 시간에 뭐 했냐고 물어보지 마. 아무것도 안 할 자유를 누릴 시간이 필요했던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할 자유라는 표현이 최근 들어서 얼마 전부터 나왔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어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고귀하고 대단한 누군가가 항상 쟁취하려고 하지만 완전히 쟁취되지 않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자유 시간에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도 아무것도 안 할 자유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만 좀 내버려두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그런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그걸 갈구하면서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봅니다. 다음, 내가 메인. 가끔은 내가 메인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지. 장어덮밥, 소고기덮밥이 아니라 계란덮밥이라고 불러줄 순 없나? 이제 이런 요리들에 곁들여서 계란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계란 입장에서는 내가 메인이면 안 되냐, 내가 메인으로 불러지면 안 되냐는 거죠. 왜냐면 계란이 빠지면 맛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름은 장어덮밥, 소고기덮밥이지만 사실
거기 깨어나는 계란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훨씬 더 감칠맛 나는 요리를 맛볼 수가 있고, 그럼 그 계란의 입장에서는 섭섭한 거죠. 난 왜 메인으로 불러지지 않는가. 이렇게 세상의 이치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세상에도 그런 서브로 존재하는 수많은 역할과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메인만 불러주고 기억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서브 입장에서 나는 그럼 나도 그렇게 메인으로 불러지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알아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소리를 낼 수 있죠. 다음, 단독 레시피의 주인. 거대하고 화려한 전골 요리라는 명분 아래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들러리가 되느니 적어도 확실한 요리의 주인공이 되겠다. 내 이름은 에그타르트.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뭐 그런 닭의 머리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나온 그러니까 어딘가에 그 거대하고 화려한 그런 전골 요리의 어떤 부분, 그냥 깨트려지는 계란, 그냥 그러면 나중에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나는 에그타르트가 되어서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지만 확실히 나만의 어떤 자아를 잃지 않는 그런 요리의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거죠. 다음, 눈치껏 적당히 못 본 척. 늘 편안하고 이뻐 보일 순 없잖아. 놀리고 비웃지 말고 적당히 못 본 척도 좀 해줘라. 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즐겁고 웃고 행복할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분이 언짢거나 우울하거나 그럴 때에도 사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보기 싫을 때, 꾸미지 않았을 때 특히나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죠. 거기에 대해서 뭐 너가 뭐 이런저런 못나게 보이니 뭐니 뭐 추리하니 뭐니. 그럴 때 나는 오늘 그러고 별로 이렇게 꾸미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기분이 좀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못 본 척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못 본 척도 할 줄 아는 그런 것도 하나의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눈치껏, 그냥 눈치껏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될까? 꼭 말로 해야 하니? 꼭 말로 설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능력, 그쵸? 공감력, 이해력, 남의 마음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음은 모두 일일이 말로 설명하고 살 수도 없고, 그쵸? 그리고 말 안 해주면 모르는 것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해야 되지만 일일이 말로 다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남의 마음을 감지할 줄 아는 능력은 스스로가 길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공감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배려, 그런 것들이 많이 모자란, 특히 제가 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다가 보면 한국 분들이 상당히 더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즐겁게. 넌 말했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라도 해봐. 더 즐거울 수 있어. 근데 나는 너만 그만하면 지금도 아주 즐겁거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라도 해봐라면서 닥달하고 째직질하고 이런 거 좀 그만하라는 거죠. 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즐겁고, 가만히 그냥 음악만 들어도 즐겁고, 가만히 영화만 봐도 즐겁고,
밖에 나가서 너무 분주하게 막 경쟁하고 막 치열하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난 이대로 그냥 나대로 이렇게 즐거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나를 채찍질하냐 이런 거죠. 다음, 경청하세요. 내가 목소리가 작은 게 아니라 네가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진작 좀 들을 것이지. 그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보면 제일 모자란 덕목 중에 하나가 경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배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항상 그냥 내 입장에서 듣기 싫으면 듣지 않아 버리고 듣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는 거죠. 같은 결과 다른 가정. 그렇게 잔인하게 굴지 말고 좀 부드럽게 떠먹여주면 안 될까? 결과적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대도 말이야. 물론 결과는 같아지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을 대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부드럽게 대할 수도 있을 텐데 사람들은 특히나 한국 사회가 너무 결과 중심 살다 보니까 그 결과만 내면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특히나 직위관계에 있어서 자기보다 아랫사람, 자기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더 좀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자. 다들 게으른 날 보며 멋지다 편하다 말하지만 막상 그렇게 살아보라 그러니까 전부 고개를 가로젓는 거 보면 나처럼 사는 거 굉장히 용기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회사를 다니다 이제 프리랜서를 지망하면서 독립되어 나오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고 많은 겁을 먹었고 그것을 다 극복을 해야 했고 그리고 이제 혼자 나와서 그 조직 생활에 그 일원으로서 지배를 받고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보면서 편하기야 편하겠지만 또 막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못 살죠. 그러니까 그만큼 혼자서 남들에게 그 규율과 조직 안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고 나 개인으로서 오롯이 나의 그 주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때 저는 이게 굉장히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구나. 정말 어마어마한 용기를 내야 되는 게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 홀로 서야 되는 그런 순간. 그게 여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오히려 뭐 사람들은 뭐 프리랜서의 삶 이러면 그냥 그냥 좋겠다 그냥 자유롭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그렇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둔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는 하지만 막상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에까지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마어마한 진짜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용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완성된 반숙. 매일매일 완숙된 날 기대하지 마. 반숙의 묘미도 있잖아. 오늘이 그런 날이야. 우리는 세상 모든 결과를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된 그런 모습을 바라지만 사실은 계란의 입장에서 그쵸? 계란을 따져보면은 반숙도 참 나름 또 다른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완벽한 모습을 지니게 하지 않아도 반숙도 그 나름의 또 다른 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도 존중할 줄 아는 사회가 되어야겠죠. 충분함. 화려한 세상은 흥미롭지. 얼마나 화려한지 이렇게 안 움직이고 바라만 봐도 재밌더라. 그래서 말인데 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있을게.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특히나 굉장히 화려한 사람들의 모습을 자랑거리로 남들에게 내비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닌 거죠. 여기 구데타마가 말하듯이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있고 싶다는 거죠. 꼭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쵸? 성공이라는 게 꼭 그런 모습인 것만은 아니죠. 내가 그 삶을 굳이 살고 싶지 않고 난 그냥 이대로 만족한다면 그런 화려한 삶을 꼭 쫓는 것만이 성공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없으면 안 되는 재료. 나는 물과도 기름과도 잘 섞인다는 거 알고 있니? 내가 있어서 모든 재료가 잘 섞여 반죽이 된다는 사실 말이야. 내 덕분인 거 알고 있었냐고. 제가 계란이 기름과도 잘 섞인다는 거 몰랐네요. 평소 요리를 그렇게 많이 안 해봐서 이런 존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필요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과만 어울리거나 기름과만 어울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내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적응을 하지 못해 힘들어할 수가 있죠. 적응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계란의 이런 특성, 이런 장점 사람으로서도 가끔은 필요하고 갖춰야 될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계란을 맛있게 먹는 법칙. 특별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허전한 존재.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지.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그림 사파 같은 경우는 김치볶음밥 위에 계란이 하나 올라가 있다던가, 냉면, 이런 면 요리에 계란이 하나 올라가 있다던가, 라면 위에 계란이 하나 올라가 있다던가. 죄송해요. 지금 저희 강아지가 옆에 있어서 지금 강아지가 계속 놀아달라고 하네요. 제가 북튜버 활동을 하면서 이걸 시작을 하려고 하면서 옆에 저희 같이 사는 강아지나 고양이 아이들을 모두 소리를 단절을 시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좀 다른 분들은 모든 그 외부 소리를 차단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건데 그런 자연스러운 외부 소리들 그냥 잡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들리는 대로 놔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지금 강아지가 옆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산책 나가자고 하네요. 이거 빨리 녹음하고 산책을 같이 나가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들면 라면에 계란 하나 깨놓는 거, 그러니까 없어도 라면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쵸? 계란이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훨씬 남다르게 그렇게 라면 하나만이 갖고 있지 않은 남다른 맛이 섞여 들어가면서 그 맛을 풍미롭게 해주는 그쵸? 그게 여기서 말하듯이 내가 막 특별하진 않더라도 없으면 허전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지 아느냐. 사실 그런 존재가 되는 게 또 많은 이들의 희망사항이 아닐까 해요. 왜냐하면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건 그만큼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되더라도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쵸? 그렇지만 그렇진 않더라도 없으면 허전한 존재. 그래서 누군가가 꼭 내가 없음으로 해서 아쉬워하고 그러면서 내가 있음으로 해서 좀 더 맛이 풍미가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으면 그 많은 분들이 희망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계란말이 필요해. 여기서 계란말이는 계란말이 그 먹는 계란말이가 아니고요. 꽃말처럼 계란말이라는 뜻이에요. 꽃은 꽃말이라면서 의미도 많이 붙여주더만 나한테는 왜 그런 거 안 붙여주는 거야? 계란말도 하나 만들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구데타마 계란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계란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특히 유별나게 심한 게 외모지상주의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꽃에 꽃말을 붙여주는 이유는 그게 아름답고 예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적으로 예쁜 것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미를 붙여주면서 계란은 오히려 평소에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로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란에는 계란말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한 번쯤 되새겨봐야 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왜 항상 사실 아무 무용지물인 그런 쓸모가 없는 것에도 그냥 예쁘니까 의미를 지어주면서 정작 계란같이 여기저기 없으면 안 되는 정말 사람들이 먹는 거의 대부분의 정말 많은 음식들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거기에는 의미를 부여해주지 않는 것. 사람의 존재도 사실 그렇게 많이 취급이 되죠.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짜져. 소금도 적당히 쳐야 맛있는 거야. 꼭 일일이 말해야 하나? 그러다가 완전 짜서 못 먹는다고. 이제 계란에 소금을 칠 때, 계란 요리를 할 때 너무 과하게 치면 안 되고 적당히 쳐야 맛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용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정도껏 필요한 거죠. 지나치게 과하면 과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도 그런 건데 어느 정도의 감정 표현은 좋지만 그게 과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또 피해를 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파트 2의 계획에 대한 그런 목차인데요. 계획 없음. 미리 계획을 짜지도 겁을 먹지도 말자. 어차피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겁을 100번 먹어도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나. 그런데 사실 한창 20대 초반에 그런 인생에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것. 저뿐만이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한 대로 어차피 계획대로 되지도 않는 이 말이 정말 실감해요. 살면서 겁을 100번 먹어도 결국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미래에 대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한 가지의 배움. 살면서 그러한 인생이 그렇게 완벽하게 흘러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내려놓음이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돌아갈래. 나도 내 의지로 태어난 거 아니니까 너무 귀찮게 하지 마. 맘 같아선 다시 들어가고 싶다고. 누구든 자기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주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가 삶을 못 산 건 네 잘못이다라고 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에서야 좀 최근에서야 그게 사회 탓이다. 너가 잘못한 게 아니다. 괜찮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는 분위기이긴 한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개인을 탓하는 개인의 못남을 과하게 탓하는 그런 문화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은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가 훨씬 덜한데도 불구하고 자살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또 조사에 의하면 훨씬 자존감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근의 사회에 와서 더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해요. 청년들의 자존감이. 이게 또 무슨 문제일까? 뭐 때문에 청년들을 이렇게 몰아갈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넌 쉽게 말했지만, 나를 보며 늘 물러터졌다고, 너무 게으르다고, 매사에 시큰둥하다고 넌 쉽게 말했지만, 솔직히 나처럼 맘 편하게 사는 행복한 계란이 또 어디 있니? 사실 누군가가, 그쵸? 뭐 계란이 계란 딱 깼을 때 축 처지잖아요. 형체 없이. 그렇게 물러터져 있든, 뭐, 매사에 시큰둥해 있든, 뭐, 이렇게, 물론, 너무 사회에 관심이 없고, 너무, 예를 들면 뭐, 조두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화를 낼 땐 화를 내야 된다고 봐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의 개성이 그럴 경우 있잖아요. 나의 개성이 나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스물스물 살아가는 삶의 형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너는 좀 더 왜 열심히 살지 않니? 너는 좀 더 왜 뭔가를 쟁취해서 성공하지 않니? 그런 거를 자칫 함부로 판단을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울증이 요즘 많이 만연한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힘을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들이 마음속에 병을 앓고 있다고 주변에 떠들고 다니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죠. 안전. 여기저기 부딪히고 상할까봐 불안하고 걱정돼서 안전한 곳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 그냥 파란 하늘 바라보며 자유롭게 뛰놀다가 깔끔하게 상해버리는 편이 나은 건 아닌가 싶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파가 그 계란 맨 처음에 사면 계란 통에 여러 개가 계란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낑겨서 이렇게 딱 꽂혀져 있잖아요. 그 사파가 있는데 계란판에 그 판에 계란이 껴서 이제 꽂혀 있으면 당연히 안전하긴 안전하겠지만 절대로 몸을 좌우 어디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계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전하게 웅크리고 있으면 안전하긴 안전하지만 자유를 쟁취할 수는 없고 내가 살고 싶은 나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만 뭐라도 해야 한다면 뜨뜻한 국물 요리가 된다든지 휘휘 부드럽게 저어진다든지 그렇게 보들보들 훈훈하게 익어갔으면 좋겠어. 하지만 누구한테 화낼 때 투척대는 것만큼은 싫어. 싫어하는 사람일까? 예를 들면 정말 뭐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항의를 하면서 계란을 던지잖아요. 그런 문화가, 그런 게 처음에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물론 이제 돌 대신에 계란을 던지니까 상대방이 다치지는 않겠지만 계란의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채식주의자고 절대 먹지 말라라기보다는 그것도 원래 하나의 생명이었잖아요. 육식을 한다는 자체가 다 그 계란을 포함해서 하나의 생명이고 생명이 될 존재들이었는데 저희가 먹으려고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먹으려고 소비해서 가져왔다가
그럼 최소한 뭐 누군가에게 먹이가 되었다면 그 사람의 뭐 살과 피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던져지는 용도로 사용되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버려진다는 거죠. 얼마나 의미 없는 계란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는 이런 문제에서 사실 육식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거기에 대한 존중과 경건함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요. 계란 말고 다른 좀 좋은 대안이 없나? 저도 가끔 돌 던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던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계란을 잘 깨는 노하우. 애초에 계란으로 태어나서 고통 없이 떠나고 싶다는 건 과한 욕심이겠지? 우리가 계란을 먹을 때 혹은 사용할 때 항상 그 껍질을 꽝꽝 하면서 충격을 줘서 빠스스 깨서 계란을 꺼내잖아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대입해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통 없이 지내고 떠나고 싶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누구든 괴로움과 고통을 겪지 않고 그런 편안하고 행복한 삶만 누리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나의 잘못에 의해서든 혹은 타의에 의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결국 내 삶에서 고통과 괴로움 같은 건 결코 지울 수가 없다. 반드시 겪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원치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계란의 지금 이런 입장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간의 삶을 투영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파트 3. 무시무시. 이봐, 계란이 진짜로 죽는 게 언제라고 생각하나? 껍질이 깨졌을 때? 아니. 그럼 몸이 구워졌을 때? 아니. 삶아졌을 때? 아니야. 무시당해서 썩어버렸을 때야. 이 말은 사람에게 투영을 해도 똑같죠. 조금 힘들더라도 고난을 겪더라도 내가 어딘가에 쓸모가 있는 존재라면 여전히 삶을 살아갈 만한 경우가 혹은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무시를 당하는 게 가장 무섭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전혀 없고 사람들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서 독거노인 이런 말 있잖아요. 고독사. 그러니까 그런 경우 심지어는 죽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몰라서 집안에서 며칠 동안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굉장히 슬픈 현실이지만 나의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할 거면 확실하게, 깰 거면 확실하게 깨자. 갈팡질팡 하다가는 애매해진다고. 이 어정쩡한 건 뭐야? 이러면서 그림이 이제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깨진 그 껍질 사이로 계란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파가 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지. 어정쩡하게 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계란이 그 손에 막 흘러내리는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제대로 깨지지 않아서. 그래서 인생에서 내가 무언가를 마음 먹었다면 확실하게 무언가를 해야지. 애매하게 하다가 말고 애매하게 실행을 했을 때는 우리 손이 찝찝하게 이제 계란이 막 끈적끈적 흘러내리듯 뭔가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게 버려질 수 있다는 거. 그런 노력도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거. 필수사항. 우리 삶에는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이 있다. 휴식과 여가 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쉽게 내어줄 수 없는 마지막 보루인데 여기에도 참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휴식, 여가 시간, 이건 말 그대로 필수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걸 선택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사람들의 마음의 휴식, 마음의 행복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심리상담 일도 좀 같이 하게 된 건데 사람들이 근데 또 휴식과 여가 시간에 최근에 즐기면서도 그 시간은 가지면서도 그때 마음이 충분하게 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까지 충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냥 모를 걸. 모르는 게 약이라는 옛말을 점점 이해하게 돼. 알면 귀찮아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 괜히 봤어. 괜히 들었어. 그냥 모를 걸. 알면 귀찮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알면은 괴로운 것, 그쵸? 알면 괜히 마음만 상하거나 마음만 괴로워지는 것,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SNS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접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막 여기저기 너무나 끝없이 다양한 그 소식과 정보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때로는 눈과 귀를 닫아야 되지 않을까. 때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편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부정적인 그런 기사가 올라오거나 할 때 일부러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회의 문제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것을 많이들 떠들고 언론과 대중들이 그렇게 하죠. 그럴 때는 그냥 나의 눈과 귀를 좀 닫아버리는 것도 그리고 모를 때 차라리 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뭐라고 해놨냐면은 아는 것이 지혜라지만 때론 모르는 척 안 보는 것도 일종의 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쟁이, 흉내낸다고 비슷해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 자괴감만 들지. 같은 재료라도 다른 요리가 가능해. 자기 입맛대로 살자 우리. 그쵸?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특히 인스타, SNS에서 미디어에서 그런 화려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내가 아닌데 그냥 서로 다른 사람인데 내가 그걸 흉내내고 따라하려고 한다고 비슷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자괴감만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요리로 다른 모습으로 완성돼서 내 입맛대로 살아가면서 나만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과는 다른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따라가려고 특히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성공 그런 거에 애쓰지 말자. 내 멋대로 내 맛대로 어디든 가겠지? 예전엔 나름 기대도 하고 뭔가 계획도 해볼까 생각은 했었는데 이젠 그런 게 부질없다는 걸 알지. 어디에든 도착하겠지 뭐. 마음이나 편하게 먹고 갈래. 이게 이제 20대를 지나서 30대 이후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할 내용인 것 같아요. 한창 20대 초반에 나름 인생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꿈도 굉장히 크고 부풀려져 있고 뭔가 계획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다짐도 하고 의욕도 막 불타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그렇게 원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는 거죠. 생각대로. 그런데 이제 부질없다고 해서 인생을 사는 걸 여기서 끝낼 것이냐. 그럴 게 아니라면 그래도 어딘가 흘러가고 도착할 텐데 그 사이에 마음이라도 편하게 먹고 가라는 거죠.
내내 그런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비참해하고 그쵸? 자괴감을 가지고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살아가는 시간 자체가 계속 괴로움일 테니까 마음만이라도 편하게 먹어라 라는 구데타마의 가르침입니다. 에필로그 소개해 드릴게요. 흐느적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계란. 구데타마를 처음 알게 된 건 5년 전쯤이다. 그때 내 눈에 비친 구데타마는 무기력하고 지쳐 보이는, 그래서 솔직히 한심해 보이는 캐릭터였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나는 최대한 시간을 쪼개 더 나은 삶, 더 많은 성취 같은 것들에 집착하며 앞만 보며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그렇게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결국 쓰러졌다. 그러다 떠난 베를린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냈다. 하루 종일 누워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나란 인간에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느끼는 행복은 그리 대단하고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국에 돌아와 다시 마주친 구데타마는 달랐다. 녀석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솔직했으며 무엇보다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녀석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일까?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일까? 여러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선 이 글을 마치고 성실하게 낮잠을 한 판 때려야겠다. 김나흠. 여기까지 책의 글귀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렸고요. 이 책은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우면서도 흐물흐물적거리는 구데타마 계란의 아주 다양한 그리고 글귀에 꼭 맞는 일러스트들이 같이 살아 숨쉬는 책이기 때문에 책을 꼭 사서 일러스트 그림들을 같이 감상하는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이 돼요. 얼마나 자기는 표정도 없고 흐물흐물거리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얼마나 사랑스럽고 마음이 편해지는지 그래서 가끔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힐링을 하고 싶을 때 추천해드리는 책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머릿속을 힐링해 줄 수 있는 다른 책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